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보좌관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삼각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백악관 언론 성명에서 빠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한 방법론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강화, 평화 안정 유지 협력에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앞세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북한의 결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백악관 언론 성명에서 빠진 것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대북 협상 재개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미국도 북한을 압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원칙하고 제재 이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되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북한 주민에게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주민 결속 차원에서 북한이 모종의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것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줄 게 없죠. 그렇다면 지난 1년여 코로나 정국이 시작이 된 후에 북한이 보여준 군사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전히 저는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가 북한의 태양절로 알려진 4월 15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그 전까지는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만큼 제한적인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일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도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원들의 제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다자 공조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의 외교적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re we have to put the pressure on, and I think that who has to play a bigger role in this is China.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장기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We expec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engage in conversation with both of our allies in the region, Korea and Japan, and look to bring both to the table to get these issues resolved, or at least get them to a better place. 의회에선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초당적입니다.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이 2019년 말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의결한 원비어법의 완전한 시행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So I think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If we want to talk along the ways, I don't see particular harm in talking. But I think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that when North Korea is concerned, deterrent and containment are key.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관련 증거들이 매우 민감한 만큼 북한 정권과 관계된 인물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도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일부 정보를 민감한 자료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과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원, 미공개 공범과 증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 등을 민감한 자료의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민감한 자료로 분류한 정보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이나 개인 등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북한 당국이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을 승인할 경우 변호인 등은 앞서 검찰이 명시한 내용들을 따라야 합니다.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당시 머물던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지난달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의 미국 도착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보호명령 요청과는 별도로 문철명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도주 우려가 큰 만큼 재판부가 그에 대한 미결 구류를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철명이 저지른 범죄 유형과 그 증거로 비춰볼 때 상당 기간 실형이 예상되며 미국 소속 공동체가 부족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문철명이 북한 국적자라는 사실을 들며 외국 정부에 의해 잠재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임무를 풀어줄 경우 미국 지역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의 연방형사법원은 피의자 구속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될 재판일 이전까지 피의자를 구금 상태로 둘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피의자들은 보석금을 내거나 가택연금 등 특정 조건을 승인받아 구치소 구금을 피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재판부가 문철명을 풀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북한 문제 해결에 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4일 일본 후지 TV에 출연해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관련 문제 해결에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루빨리 일북 정상회담에 응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한국전쟁 한국군, 즉 국군포로들이 한국 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25 국군포로 유족회는 3일 서울 경문협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 집행을 위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경문협의 소유 채권, 즉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문협 측은 현재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 저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추심 명령에 항고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통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 당국에 송금해온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